UFC 회장인 데이나 화이트가 템파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의 하이라이트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8,625명의 관중이 참석해 306만 달러의 입장료 수익을 기록하며 북미 파이트 나이트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보너스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에는 스완슨과 빌리 큐가 선정되었고,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에는 마이클 존슨과 자코비가 선정되어 이들 모두 각각 5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데이나 화이트는 버클리의 퍼포먼스를 언급하며 콜비 코빙턴을 상대로 한 인상적인 웰터급 승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버클리의 발전과 경쟁자로서의 지위 상승을 강조했습니다. 코빙턴의 부상에 대해서는 그의 싸움이 심각한 상처로 인해 영향을 받았지만, 그는 코빙턴의 강인함을 칭찬하며 그가 몸통과 머리에 맞은 공격을 견뎌낸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코빙턴의 컷에 대해서는 데이나가 그 상처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인정하며 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코너가 상처를 치료하자마자 다시 열렸고, 이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라고 말하며 코빙턴이 스스로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나는 일관성 없는 심판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하며 더블 파울 상황에서는 점수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차례의 사건에서 심판 문제를 겪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한국에서 관찰한 심판이 상황을 더 잘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UFC의 성장과 기록적인 성공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UFC의 지속적인 성공이 스포츠의 세계적 인기 증가와 조직의 확장 덕분이라고 설명하며 팬들이 기록적인 수로 계속 나타나면서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올해의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UFC 회장인 데이나 화이트는 2024년을 돌아보며 UFC 300 스피어 이벤트, 그리고 단 2주 만에 재편성된 UFC 303 등 여러 기념비적인 순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업적의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특히 스피어를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해낸 가장 위대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해낸 일은 다시는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화이트는 말했습니다. 올해의 파이터에 대한 토론에서는 알렉스 페레이라와 일리아 토프리아 중 한 명을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화이트는 두 파이터의 놀라운 업적을 인정하며 주저했습니다. 알렉스는 짧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했고 100%의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도 경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올해 이룬 업적에 대해 엄청난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호아킨 버클리가 카마루 우스만을 지적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화이트는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우스만은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버클리가 그를 지적한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코빙턴의 성과에 대해서도 화이트는 싸움이 상처로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구성과 강인함을 칭찬했습니다. 콜비는 다른 선수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큰 몸통과 머리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자주 싸우지 않지만 항상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그는 중단에 대해 너무 화가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상처가 확실히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컵 스완슨의 잠재적 은퇴에 대해서는 화이트가 WEC와 UFC의 베테랑인 스완슨의 훌륭한 성과를 칭찬하며 만약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싸움이라면 물러나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완슨은 아내에게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지만 복귀할 가능성도 암시했습니다. 컵이 은퇴한다면 저는 기쁩니다. 그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화이트는 밝혔습니다. 일리아 토프리아가 라이트급으로 전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나 화이트가 토프리아가 찰스 올리베이라와 싸우기 위해 라이트급으로 전향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는 답하며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UFC의 스페인 유치에 대한 열정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직 업데이트는 없지만 스페인은 확실히 목록 상위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얼마 동안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갈 계획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스틴 포이리에의 마지막 싸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화이트는 트위터에서 포이리에에게 마지막 춤을 암시하며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포이리에의 다음 싸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화이트는 확인했습니다. 그는 커리어의 마지막을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논의 중이고 그는 큰 것을 가지고 나가고 싶어합니다. 라고 그는 포이리에의 수수께끼 같은 피가 날 것이다 라는 말을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글로벌 파이팅 리그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화이트는 많은 전 UFC 선수가 참여하는 이 리그에 대해 별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했듯이 저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이 스포츠에는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들어와서 시도해보세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글로벌 파이팅 리그 명단에는 타이론 우들리, 파브리시오 베우둠, 앤서니 페티스, 주니어 도스 산토스, 루크 라콜드, 프랭크 미어, 안드레이 알롭스키, 벤슨 앤더슨, 반더레이 실바, 게가드 무사시와 같은 유명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는 이 리그가 경쟁에 복귀하는 나이든 은퇴 선수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더레이 실바가 글로벌 파이팅 리그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화이트가 이 소식에 흥미를 느끼며 매우 흥미롭지만 실제로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선수 조엘 알바레즈의 성과에 대해서는 화이트가 그의 인상적인 승리를 칭찬하며 22승이라는 기록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UFC 이벤트를 유치하는 데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는 페이퍼뷰로 제공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장, 특히 스페인과 같은 시장에 진출할 때는 크게 진출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조엘 알바레즈가 어려운 체중 감량으로 인해 라이트급에서 웰터급으로 전향하려는 욕구에 대해서는 화이트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수들이 디비전을 넘나드는 것은 싫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죠.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일리아 토프리아가 찰스 올리베이라와 싸우기 위해 라이트급으로 전향할지 아니면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 싸우기 위해 패더급에 머물지에 대한 질문에 화이트는 지금은 전혀 모르겠어요. 올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의 모든 것을 정리할 거예요. 라고 답하며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마이클 챈들러가 웰터급으로 승급해 콜비 코빙턴과 싸울 가능성에 대한 최근 발언에 대해 화이트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UFC 계획에 대해 데이나 화이트는 2025년 브라질에서 UFC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도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브라질로 갈 겁니다. 하지만 아직 어디서 열릴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2025년의 목표에 대해서도 화이트는 다가오는 해를 돌아보며 매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전 해를 능가할 수 있을지 묻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2025년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스페인이 목록 상위에 있으며 시애틀, 시카고와 같은 도시와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다른 도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화이트는 우리는 경기장의 분위기를 특별한 무언가로 확실히 활용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벤트가 UFC가 오랜 중단 후 LA로 돌아온 것을 의미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경기장에서 UFC의 미래 기술 활용에 대해서는 화이트가 특히 스피어의 성공 이후 경기장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경기장이 전 세계적으로 더 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크린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라고 그는 설명하며 스피어를 이글스의 콘서트를 떠올리며 독특한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피어에서 한 일은 독특한 제작이었고 그는 2천만 달러의 막대한 투자와 이 행사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다가오는 UFC 311의 보안 조치와 관련해 화이트는 지속적인 긴장이 있는 국가의 선수를 위한 강화된 조치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빗과 맥그리거의 싸움에 대한 유머를 섞어 보안 조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빗과 맥그리거의 경우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한 선수는 케이지를 뛰어넘을 뻔했지만 놓쳤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FC 311의 보안은 엄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존 존스 대 톰 아스피날에 대해서는 화이트가 이 경기가 UFC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기대되는 경기 중 하나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헤비급 부문뿐만 아니라 UFC 역사상 엄청난 경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를 2025년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존스의 주저함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일은 비밀리에 일어나지만 존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독특하지만 저는 존이 아스피날과 싸울 것이라고 항상 확신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존스의 경력과 팀 결정에 대해서도 화이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존스의 경력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상황은 그의 팀이 짧은 통보로 차일 손행과 싸우는 것을 막았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존이 아니라 그의 팀이었고 UFC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존 존스가 싸움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100% 존 존스 대 톰 아스피날 경기를 볼 것입니다. 라고 확고히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에서의 MMA 성장에 대해 데이나 화이트는
이 지역의 팬들이 MMA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UFC 299가 플로리다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언급했습니다. UFC와 경기장 계획에 대한 플로리다의 미래에 대해서는 화이트가 플로리다를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주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이 주가 수년에 걸쳐 도전에 잘 대처해왔음을 칭찬하며 템파베이에 아무런 기대 없이 방문했지만 도시의 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훌륭한 호텔, 맛있는 레스토랑, 멋진 장소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정말 친절합니다. 플로리다는 지금 아마도 가장 위대한 주일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뉴욕과 같은 다른 주에서 이사 왔고 이제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UFC와 함께하는 플로리다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강조했습니다.